대해서 이 자료를 준비한 거 한번 이야기해 볼게. 이 잠이랑 운동이랑 그러니까 식단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한번 기록을 해보고 피드백을 남겨봤는데, 사실 이게 정확하게 어떤 패턴이 없어서 나도 뭔지 모르겠어. 잠을 뭐 몇 시간 이상을 자야 된다, 이하를 자야 된다, 그리고 어떤 식단을 해야 된다, 이게 그 다음 날에 생산성이나 효율성, 컨디션에 영향이 너무나 이렇게 다양했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어서. 그런데 딱 하나 느낀 건 뭐냐면, 수면에 확실하게 탄수화물, 그러니까 단백질이 없는 탄수화물을 기반으로 한 식단을 했을 때 그날 잠을 길게 잘 수 있고, 그리고 중간에 깨지 않고 오래 잘 수 있다. 근데 또 단백질 식단을 해서 중간에 깨더라도 그 다음날 또 효율성과 생산성, 컨디션에 더 좋은 날도 있다. 그래서 이게 일괄적이지가 않아서 뭐라고 좀 혼돈의 시간이었어. 어쨌든 알게 된 건 이렇게 한번 기재를 해봤고, 중요한 건 가장 뭐였냐면, 그동안 내가 정말 힘들었던 게, 소화가 안 되고 막 여러 가지 문제를 겪었던 게,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물 한 잔 마신 거, 그거를 제하고 나서 모든 컨디션이 다 돌아왔어. 장 건강도 돌아오고. 그래서 그걸 좀 안 알게 되는 경험이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이거를 하려면 할 수 있겠지만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되었어. 일단 한번 해봤으니까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한번 적은 걸 읽어보도록 할게. 그러면은 수면의 적정 시간은 내가 뭐냐, 내가 가장 원하는 그 기상 시간, 내가 원하는 취침 시간, 너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신체의 그 상황에 따라 변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의 편견과 기준을 버려라. 그래서 이렇게 저녁에 일어나면 뭐 게으른 사람이다, 생산적으로 보낼 수 없다라고 하지만, 너가 원하는 시간, 그래서 너의 몸에 잘 귀를 기울이고 알람을 맞추지 않고 자고 싶을 때 자고, 그러니까 피곤할 때, 잠이 올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니까 그게 적정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에 너무 늦게 자고 그리고 너무 늦게 일어나다 보니까, 왜냐면 너무 날씨가 더웠어. 그래서 낮 동안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너무 많이 났기 때문에 조금 많이 밀리기는 했는데, 자연스럽게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좀 더 일찍 자고 좀 더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드는 것 같아. 그래서 몸이 정말 가장 똑똑하다. 그것이 수면의 적정 시간이다. 이것은 분명히 개인화가 되어야 된다. 뭐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뭐 하루를 길게 보내고, 그건 우리한테 확실하게 맞지 않았어. 그치? 이 하루가 엉망진창이 되고 정말 너무 많은 실수를 하고 했기 때문에, 적정 시간은 우리가 원하는 시간, 우리 몸이 원하는 시간, 그걸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런 모든 것을 알아가는 방법은 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너를 느끼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고, 그리고 너를 들을 수 있는 것도 느낄 수 있는 것도 훈련을 통한 능력이다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좀 많이 못 들을 수도 있었는데 요즘은 그 실력도 많이 향상된 것 같아요. 왜냐면 항상 너를 느끼려고 하고 너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느끼려고 노력을 해야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그걸 맞아,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보통 느끼려고 할 때는 눈 떴을 때 기분은 어떤가, 그 커피 맛은 어떤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사실 컨디션이 좋으면 커피 맛이 엄청 좋아. 그건 또 잠을 엄청나게 잘 잤다는 거고, 그치? 그게 또 탄수화물 식단만 했을 때 이걸 느낄 수 있어. 그치만 또 단백질을 안 먹으면 안 되잖아, 우리가 근육 운동을 하는데. 그래서 이게 약간 딜레마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anyways, 그리고 뇌와 신체의 효율성을 잘 봐야 되고, 루틴, 그 생산성 봐야 되고, 창조력, 새로운 아이디어가 반떡반떡 어떻게 떠오르는가, 그리고 마음의 안정과 편호. 그래서 이제 루틴을 통해서 독서를 하면서 우리가 예민함과 불안도를 완전히 낮췄어. 그치? 다이돌핀과 도파민의 분비인 것 같아. 그리고 식욕이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몸이 가벼운가 무거운가, 그리고 눈과 잇몸의 컨디션, 이게 염증 반응이지, 그리고 피부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음악이 되게 다르게 들려. 기분이 좋을 때는 막 뭐라 그럴까, 이렇게 좀 음악의 선율을 느낄 수 있다고 할까. 그리고 독서시 감동, 즉 다이돌핀, 엔돌핀, 도파민이 엄청나게 분비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맞아요. 독서를 통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을 하고, 내 이제 호르몬 그 지수를 완전히 안정적으로 바꾼 다음에 하루를 시작하는 거지.
그리고 수면 방법은 알람을 맞추지 않고 스스로 자고 일어나는 시간을 3개월 동안 실험을 해봅니다. 그 시간대를 확인한 후 하루에 그 질과 나의 신체, 뇌와 혈액 상태, 감정 상태 가 최적화되어 있는 그 시간을 확인하는 거죠. 근데 이 시간을 확인을 해봤지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때그때마다 다르다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 같은 몸이지만 같은 뇌이지만 또 그때의 컨디션, 날씨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치? 이걸 좀 느낄 수 있었어. 그때그때마다 다르다. 그래서 몸을 그냥 원하는 대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수면 시간을 바꿨더니 자연적으로 안정화되고 너무 평온해졌어요. 맞아요. 신기하기도 하고요. 나에게 맞는 최저 수면 시간을 지켰더니 그동안 꼬여있던 모든 일이 다 자연스럽게 해결됐고 풀렸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맞는 최적의 수면 시간을 찾았더니 하루의 효율성, 생산성이 너무 높아요. 맞아요. 하루는 시간의 양이 아니라 질이라는 것을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수면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때문에 너무 하루를 헛되이 보내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깨어있을 때 완전히 몰입하려고 노력을 하고 하루를 정말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보내기 때문에 사실 양이 아니다, 그 질이라는 걸 확실하게 깨달은 것 같아. 그리고 수면 시간을 바꿨더니 자연적으로 안정적이다. 그리고 나의 정신적, 신체적 컨디션이 안정적이면 주위에 좋은 운을 끌어다니는 것을 느꼈습니다. 맞아요. 이거 진짜 경험을 통해서 느낀 것 같아. 그리고 나에게 맞는 체적의 운동과 식단, 루틴을 찾아야 되고요. 일단은 매일의 프로그램은 버리고 그날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쵸? 내가 만약에 하체를 치려고 했어. 근데 갔는데 컨디션이 안 좋아. 그래서 나는 계획이 하체니까 친다. 이것이 아니라 컨디션에 따라서 목소리, 너가 뭘 원하는지를 잘 듣고 그날 운동을 하는 것이 좋은 거지. 식단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어제 휴식하고 싶다고 해서 운동을 쉬었고 오늘 30분 이내로 운동을 끝내기로 했지만 너의 목소리 1시간 하고 싶다고 해서 1시간 했어요. 앞으로 나의 몸과 내면에 너의 그 목소리 귀를 기울여서 최적의 운동 루틴과 프로그램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운동을 쉬고 탄수화물 식단하고 11시간 꿀잠 자고 컨디션이 최상이에요. 그쵸? 그리고 필요성을 느낄 때까지 유산소와 탄수화물을 식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밤에 생과차를 마시지 않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바디 마사지는 운동 쉬는 날 해야 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달걀을 포함해서 단백질 및 근육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항상 천천히 100번 씻기, 이거는 조금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왜냐면 장 건강이 완전히 좋아졌기 때문에. 오케이, so 그리고 아침 기상에 물을 마시지 않기, 배까지 자꾸 배변에 영향 주고 장 건강에 영향 줘. 이걸 진짜 그렇게 참 한게 그래서 지금이라도 알아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근육 운동 후에는 절대적으로 근육의 휴식을 줘야 근성량도 일어나고 몸도 가볍고 컨디션이 좋아져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상체를 내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 분할을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린. 그쵸? 그리고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일이 꼬일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보내보는 것이 최선책이다. 억지로 막 그걸 하려고 하지 말고 그날은 오늘은 뭐가 안 되는 날이구나 할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최선책이다. 그리고 독서는 오전 다이돌핀으로 예민함, 짜증감, 생리증후군 모두 극복할 수 있었죠. 그리고 밥을 먹고 난 후에는 무조건 30분 휴식하기. 요즘에 뭐 장 건강이 좋아져서 사실은 좀 필요가 없긴 했는데 숭늉으로 수분 보충하기, 이걸 좀 잊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포만감이 없으면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아니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막 정말 배고플 때 배고픈 상태에서 잠을 자고 나는데 사실 나한테는 맞지 않은 것 같아. 이 수면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약간 포만감이 있을 때 잠을 자는 게 좋다. 그리고 소화기능 문제는 너무 빨리 먹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아침에 공복 물 한 잔을 마셔서 그랬어요. 절대적으로 천천히 콕콕 씹어 먹고 문제 있을 때 가끔씩 죽 먹으면 됩니다. 밥은 즐겁게 먹어야 소화가 잘 돼요. 즐기지 못하는 것은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징조다. 맞아. 너무 이렇게 식단만 해도 몸에 좋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조금 풀어질 때 치팅데이도 가져야 되고,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10시간 이하 혹은 이상의 수면을 하는 예민도가 완전히 다르죠. 예를 들면 8시간 자고 UPS 직원 후에 너무 기분이 순간적으로 나빴는데 오늘 10시간 자고 일어나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 현상이나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감정, 내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가, 나의 지금 상태가, 감정적인 상태가 어떤가가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 스케일링은 3개월을 넘기지 말아야 되고요. 맞아, 이번도 확실히 느낀 것 같아요. 3개월 절대로 넘기면 안 되고요. 그리고 영양제는 저녁에 먹고 자야지 운동에 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리고 11시 이전에는 저녁 먹기 요즘이 조금 안 되고 있죠. 반신 역시 바지를 입어야 돼요. 샤워하고 바로 바디로션 발라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피부 탄력은 수면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단백질과 운동인 것 같아요. 그러면 얼굴 라인은 등이랑 두피 마사지, 발 마사지도 해당되고요. 그냥 하루는 커피 3잔까지 마시죠. 4잔까지 마시면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다음에 10시 이전에 저녁 튀기지 않는 거, 요즘에 튀기는 거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잘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눈찜질 마사지 운동해야 되고, 치아는 교정기 자일리톨 잘 하고 있고, 잇몸 마사지도 하고, 스케일링은 3개월 이상 넘기지 않고요. 일요일은 보통 스크럽과 바디 마사지가, 이거는 꼭 이렇게 정해놓기보다는 그 딱 필요할 때, 지금은 스크럽이 필요한 느낌이 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스크럽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정해놓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외부 활동은 일주일에 한 번이로 제한해야 되고, 초음에 에너지가 고갈된다. 그쵸? 그래서 지금은 골프를 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골프 치러 가는 거 그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성적인 나와 감성적인 나가 더 강해지면 괴물이 출몰하기 때문에 이 괴물을 항상 잠재울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선택과 결정을 할 때는 내가 그냥 어떻게 좀 더 편하게 잘 수 있는가, 좀 더 편하게 잘 수 있는 것으로 선택을 해서 그 결정을 내리는 게 좋고요. 그리고 뭐 사랑이나 여러 가지 경우라면 만약에 내가 나의 딸이라면 어떤 조언을 해줄 것인가 라는 생각으로, 객관적인 입장으로 그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고, 그리고 항상 중요한 거 몰입, 내가 그 일에 얼마나 몰입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예를 들면 여보라면 이 사람에게 몰입할 수 있는가, 이 사람과 평온할 수 있는가, 이 사람과 건강할 수 있는가, 이 사람과 꾸준하게 사랑할 수 있는가, 이 사람과의 사랑에서 나는 그를 신뢰할 수 있고 내가 나를 신뢰할 수 있는 그 사랑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정말 진정성 있는 사랑인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택과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 지금 정리한 걸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니까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네요. 앞으로도 조금 잘 정리를 해서 알아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